자,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학에 대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만 얘기할 거예요. 아마 내용은 다 이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상한 기호들이 나올 거거든요. 일단 맥스웰은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걸 이제 패러데이의 전통을 이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중력장도 있어요. 중력장은 뭐 지구 지표면 근처로 치면 중력 가속도 G로 표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뉴턴의 사진을 가져왔지만 사실 중력장이라는 개념을 좀 확장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어서 아인슈타인의 그림을 가져오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 사람이 맥스웰입니다. 네. 패러데이는 그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그 사람이 패러데이고요. 맥스웰도 굉장히 하여튼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물리학의 4대 천왕에 들어오죠. 전자기학을 완성한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오래는 못 사셨어요. 나중에 위암으로 고통받다가 돌아가시는데 굉장한 애처가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적이기도 하고, 일도 그 과학자로서의 일 말고도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다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단명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일을 최대한 너무 열심히 안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점 수업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죽어요. 좀 적당히,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좋은 대학을 가면 또 너무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적당히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에 가서 적당히 하면서 놀기도 하고. 인생 뭐 있습니까? 뭐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그 인생은 찰나에 불과한데, 우주의 나이가 최근에 1억 년 늘었대. 내 배울 때 137억 년이었는데 요새 138억 년이 돼요. 우리 뭐 기껏해야 100년 살다 가잖아요. 100년도 옳게 100년 아니죠 요새. 보면 뒤에 가면은 좀 사실 좀 신체적으로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 앞으로 그 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올해서 뭐 봐도 되겠노? 엑셀 얘기하다. 넘어갑시다. 빨리. 이런 티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맥스웰의 방정식이 그려져 있는 티인데요. 심지어 문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맥스웰의 네 개의 방정식을 팔뚝에다 이렇게 문신해가지고. 여기 보면 and God said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맥스웰의 방정식이고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맥스웰이 있어라 그랬더니 그럼 빛이 생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맥스웰이 완성한 4개의 방정식인데, 사실 이 중에서 이거는 다 원래 있었던 거, 맥스웰이 추가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인데, 이걸 맥스웰이 이제 이거 하나 추가하면서 모든 이제 퍼즐이 끼워 맞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맥스웰의 4가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대학 가서 다 배우게 될 거고요. 이제 요 내용이 요 맥스웰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지고요. 움직이는 전하,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가속 운동하는 전하에는 빛이 만들어지고요. 이건 맥스웰의 그 방정식을 풀다 보면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 이게 오늘 배운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가 맥스웰이 추가한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한 식이 추가되면 요 식들로 전부 다 이제 그 전자기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시대 순서대로 뭐 제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1785년에 콜롱의 법칙이 발견됩니다. 요게 이 식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이 이 식에서 나옵니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1785년에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법칙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요 입실론 제로라고 되어 있는 요게 공간의 정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율이고요. 그다음에 요 로라고 적혀 있는 게 전하 밀도입니다. 전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역삼각형 보이는데 요게 벡터 미분 기호입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점 찍고 E 하면 요 E가 퍼져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퍼져나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맥스웰의 첫 번째 방정식이고요. 1785년 쿨롱 법칙을 이제 간단하게 식으로 씁니다. 요게 이제 밑에는 이제 요 내용이 되죠.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25년에 앙페르의 법칙이 발견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항입니다. 전류주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인데 요 뮤 노트라고 적혀있는 요게 자기 투자율이라고 하는 공간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상수고요. 그 다음에 요 J는 전류 밀도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삼각형 곱하기 B라고 되어 있죠. 이 곱하기가 있으면 약간 회전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류 주위로 회전하는 형태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회전 방향에. 이런 실제로 앙페르 법칙 그렇잖아요. 직선 전류 주변에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이제 요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1831년 오늘 배운 내용이죠. 패러데이 법칙이 이제 이렇게 쓰입니다. 맥스웰의 방정식에서는 이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 이게 편미분 기호인데요. 나중에 뭐 배우게 될 거고요. 대학 가면 여기 자기장의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역시 또 회전하는 방향, 자기장을 감싸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전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송고리가 없어도 자기장이 변하면 사실 전기장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도송고리가 놓여 있으면 전기력을 받아서 전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도송고리가 없어도 자기장만 변하면 전기장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이게 요 밑에 필기한 거로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든다. 결국에 요 오늘 배운 그 패러데이 법칙 요게 요식과 같은 식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요거 할 때 설명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어서 뭐 재밌는 그림을 가져와 보면 요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요걸 이제 악마같이 생겼죠. 이게 자석을 잘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심히 잘라서 N극을 분리해는 좋아하는데 이런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석을 자르면 다시 N극과 S극이 생기죠. 요 내용이 요 두 번째 식하고 관련이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할 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했는데 따로 필기한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요 항이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 요 항만 맥스웰의 방정식이라 하기도 하는데 1861년에 맥스웰이 이제 요 앙페르의 법칙에 추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류 주위에도 자기장이 만들어지지만 전기장의 변화가 있더라도 공간에 전기장이 그냥 변화만 있더라도 그 전기장 주를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대칭적이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듯이 전기장의 변화 또한 자기장을 만든다. 이게 이제 맥스웰이 추구한 식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칭적인 전자기학 이론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로런츠 인까지 식을 쓰면 이제 이 식들로 전부 다 전자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서 이 전자기학은 매우 완성도가 높은 학문이고요. 실제로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적용해도 수정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뉴턴의 역학은 많이 수정이 되었는데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은 이미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상대성 이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맥스웰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 있는 내용도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여기까지. 요거는 그냥 뭐 이렇다고 넘어갈 텐데요. 그냥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 전류와 전하가 없는 곳에서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게 왜 뜬금없이 나왔냐면 결국에 전류와 전하가 없는 곳이라는 게 진공이에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는
전하가 없고 그다음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전하 밀도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전류하고 관계된 항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풀면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 과정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이해하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 나중에 대학교에서 배우게 될 텐데 벡터 미분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보면요. 보면 어떤 게 쓰이냐면 엑셀 방정식에서 얘가 0이라는 거 쓰이고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죠, 항이. 그리고 얘가 얘와 같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 얘가 얘와 같다는 게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빛의 속력이 나오거든요. 이건 전기장에 대해서 푼 거고 전기장에서 풀어도 되고 자기장에 대해서 풀어도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요게 요거와 같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 그다음에 이거 맥스웰의 방정식이고 이제 요게 요거와 같다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빛의 속력은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요 입실론 제로가 진공에서의 유전율이고요. 요 뮤 제로가 진공에서의 자기 투자율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의 자기 정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이고 이게 그 공간의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값은.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구한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놀랍게도 그냥 빛의 속도가 됩니다. 진공에 이게 완벽히 일치해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전자기파가 바로 빛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의 정체가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밝힌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의 정체를 밝힌 사람이 돼요. 맥스웰의 이 방정식이 나오고 나서 빛은 파동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게 나중에 다시 1905년에 그 아인슈타인이 강전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빛을 다시 입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마지막 시간에 얘기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맥스웰의 이론을 난림으로 끝내고요.